혹시 어느 순간 다리가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다는 걸 느낀 적 있나요? 계단을 오르기만 해도 숨이 차고 걷다가 갑자기 휘청거리거나 심지어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데에도 몇 초간 균형을 잡느라 애쓴 적이 있다면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70세가 넘으면 근육량의 40%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이것은 근감소증 사르코페니아이라 불리는 노화에 따른 근육 퇴화 과정이며 당신의 몸속에서 매일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당신은 매일 조금씩 더 약해지고 있다는 것, 타인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단 한 번의 낙상으로도 스스로 일어설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근육 손실이 있는 노인의 경우 운동 능력 상실 위험이 무려 320%까지 증가하며 이는 휠체어 간병인 혹은 요양시설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박현수 박사입니다. 25년 넘게 노인 재활과 건강 회복을 연구하고 치료해온 대한민국의 재활의학 전문의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 전역의 시청자 여러분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저희에게 정말 큰 영감이 됩니다. 그동안 저는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이 근력을 회복하고 움직임을 되찾으며 독립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왔습니다. 그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당신과 꼭 나누고 싶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노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몸이 근육의 양과 힘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특정 영양소가 조용히 부족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입니다. 무려 77%의 노인들이 근육 회복에 핵심적인 비타민 하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비타민을 올바르게 보충하면 단 14일 만에 근육 회복이 가능하다는 임상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의사들이 정기검진 때 이 영양소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죠. 나이 들면 근육이 빠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약해지는 이유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근육 손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충분히 먹고 있는데도 근육은 계속 줄어드는 걸까요? 그리고 잊혀졌지만 당신의 다리에 다시 힘을 줄 수 있는 숨겨진 영양소들은 무엇일까요?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특정 비타민과 미네랄은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서도 근육 손실을 되돌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95% 이상의 노인들이 이 영양소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 영양소들은 일반 식단이나 적절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아주 쉽게 보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다음 단계에서 저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놓치고 있는 6가지 핵심 비타민과 미네랄 이들이 어떻게 근육 회복을 다시 켜는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임상적으로 검증된 제품 중 어떤 것이 노년층의 근육 건강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지까지 당신은 지금 많은 사람이 몰랐던 첫 번째 핵심 영양소를 알게 될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부터는 한때 희망을 잃었던 한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그 놀라운 회복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김 씨의 사례를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부산에 혼자 살고 계신 74세의 어르신이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원래 매우 건강하고 활발한 분이었습니다. 매일 직접 시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집 뒤에 작은 정원을 돌보며 혼자서도 씩씩하게 생활하셨죠. 그런데 단 6개월 만에 무릎이 아프고 걷는 것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더니 점점 외출하는 것조차 두려워지고 자신감을 잃게 되셨습니다.
넘어질까봐 무서워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김 어르신은 저희 재활센터에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혈중 비타민 D와 B2 수치가 매우 낮았고 근육량은 또래 평균보다 35% 이상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은 식사는 꼬박꼬박 잘 챙겨 먹었다고 하셨지만 근육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는 일상 식단만으로는 충분히 섭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김 어르신이 말하신 이 한마디가 잊히지 않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 손과 무릎을 짚어야 할 때 스스로가 더 이상 나아갔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간단한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비타민을 정확히 보충하고 하루 15분의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단 3주 만에 김 어르신은 다시 시장에 가실 수 있게 되었고 작은 장바구니 하나쯤은 혼자서도 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걸을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저 매일 몇 알의 비타민 덕분인데 말이죠. 김 어르신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수년간 현장에서 일하며 저는 김 어르신처럼 근육에 꼭 필요한 영양소에 대해 몰라서 조금씩 움직임을 잃어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이미 너무 늦은 상태에서야 이 사실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걷는 것, 일어서는 것,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스스로 하지 못하게 된 후에야 말이죠.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정확히 보충한다면 당신의 몸은 다시 균형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근육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심지어 잘 먹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 이유를 다음에서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직도 보고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해주시는 걸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평소처럼 잘 먹고 생활도 정상적인데 근육은 점점 약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영양 불균형 감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실제로 일반 건강검진에서도 거의 다뤄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 핵심은 근육 유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결핍입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60세를 넘기면 우리 몸은 음식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게다가 노년층이 자주 복용하는 약들, 예를 들면 위장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 계열 등은 비타민 B3, 서큐텐, 마그네슘과 같은 중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채소 섭취가 적거나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 습관, 햇빛을 피하거나 실내 생활이 많아지는 것도 비타민 DC, 아연 등의 부족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밥이랑 채소, 생선만 잘 챙겨 먹으면 되지. 그러나 실제로는 근육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미량 영양소들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래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발열을 지키기 위해 칼슘만 챙기고 정작 몸을 움직이는 근육은 놓치고 있다는 것. 나는 잘 먹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비타민 상태나 미네랄 수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는 것. 잘못된 방식으로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 예 종류가 맞지 않거나 용량이 부족하거나 흡수를 도와주는 보조 성분 없이 복용하는 경우 등 그 결과는 식사를 잘 해도 근육은 하루하루 줄어들고 몸은 점점 피로하고 불안정해지고 넘어질 위험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원인을 바로 알고 올바른 영양소를 제대로 보충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70세 이후라도 근육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타민과 미네랄이 근육 건강에 열쇠가 될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회복 솔루션. 당신의 두 다리에
다시 힘을 도해 찾아줄 실천 가이드를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과 함께하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단 6단계만 제대로 실천하면 몇 주 만에 근육의 힘이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검사입니다. 내 몸에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를 아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기 전에 현재 내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의사에게 혈액검사를 요청하여 비타민 D, 비타민 B12, 마그네슘, CoQ10 가능하다면 단백질, CRP 체내, 염증 수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 부족한지도 모른 채 무작정 보충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근육 회복에 중요한 6가지 영양소를 정확히 보충하는 것입니다. 노화로 인해 근육 생성 능력이 떨어진 고령층에게는 이 6가지 영양소가 근육 회복과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크레아틴은 근력 증가에 도움을 주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하루 권장량은 3-5기며 별도의 적응기 없이 섭취 가능합니다. 코엔자임 큐슈샴은 운동 시 통증을 줄이고 근육의 에너지를 높여줍니다. 하루 100-200mg 정도 섭취하며 흡수율이 높은 유비퀴놀 형태의 바이오페린이 함께 포함된 제품을 추천합니다. 비타민 D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하루 1총전, 2총운수원, IU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신호 전달을 도와 손발 떨림과 근력 저하를 완화합니다. 메틸 형태의 비타민 B12를 하루 7, mcg 정도 섭취하며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설화정이나 스프레이 형태가 적합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돕고 근육 조직을 보호합니다. 하루 200-400mg 정도 섭취하며 리포솜 형태나 플라보노이드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흡수에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쥐나 통증을 완화합니다. 하루 3-2-20, 4-2-1 정도 필요하며 글리시네이트 형태가 흡수가 잘 되고 위장 부담도 적습니다. 이 6가지 영양소는 약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직접적인 근육 회복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성분들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매일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양소를 잘 보충해도 근육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 회복은 어렵습니다. 하루 15분 정도 투자해 집안이나 마당을 천천히 걷거나 손을 짚지 않고 의자에서 5-10회 정도 일어섰다. 앉는 동작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근육을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이 혈액순환을 도와 영양소가 근육에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단백질과 채소 중심의 식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이라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매일 생선, 달걀, 두부, 살코기, 플레인 요거트 등 좋은 단백질 식품을 2-3회 섭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비타민C, 마그네슘, 칼륨 등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도 함께 섭취해야 하며 흰쌀밥이나 튀김류 가공식품은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근육 회복을 늦출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 끼니를 몸을 살리는 자연의 약이라 생각하고 구성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매주 자신의 변화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매주 조금씩 달라지는 내 몸의 반응을 느끼고 기록해보세요. 혼자서 걷기가 편해졌는지,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통증이 줄어들었는지, 정신이 맑아졌는지, 수면이 좋아졌는지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D4주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체감하며 다시 시장을 보러 가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되고 피로감도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꾸준히 실천하고 정기적으로 다시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며칠 약을 먹고 끝나는 당이 치료가 아니라 신체를 다시 만드는 장기적인 회복 과정입니다. 최소 3-6개월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야
안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혈액 검사를 통해 영양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충량을 조절하며 식단과 운동도 함께 유지해야 회복된 결과가 오래갑니다. 정리하자면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 근육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6단계를 제대로 실천하기만 한다면 다시 걷고 움직이며 스스로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자립자유 그리고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반대로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장에서 그 해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은 어느 날 다리가 약해지고 일어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며 걷다 보면 쉽게 피로해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며 검사도 하지 않고 영양 보충도 하지 않으며 생활 습관에도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주 근육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넘어질 때마다 자신감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욕실에서 가볍게 미끄러진 한 번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화장실에 가는 일조차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지고 모든 일상생활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의 몸의 변화를 느끼는 순간 멈춰섭니다. 검사를 받고 필요한 영양소를 정확히 보충합니다. 매일 가볍게 운동하고 식단을 조정합니다. 몇 주가 지나자 스스로 시장을 보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됩니다. 손잡이를 잡지 않아도 될 만큼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한 사람은 점점 자립 능력을 잃어가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독립성과 존엄을 지켜냅니다. 단지 한 가지 선택이 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무시하고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행동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약해지는 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될 필요도 없고 엄격한 식단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기본적인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작지만 꾸준한 실천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바로 그 사소한 선택들이 하루하루 쌓여 노년기를 두려움 속에서 맞이할지 아니면 주도적이고 평온하게 맞이할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직 고민 중이시라면 제가 한 번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실천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매일 조금씩 진행되는 근감소증과 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6가지 영양소를 발견하셨습니다. 약해진 근섬유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코엔자임 Q10, CoQ10, 의자에서 쉽게 일어나고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도와주는 크레아틴, 그리고 비타민 D, C, B, D, 마그네슘까지. 이 모든 영양소는 노화의 여정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당신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입니다. 하지만 지식은 행동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화장실에 가지 못하고 밥 한 그릇도 들지 못하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근육 건강을 걱정한다면 그때는 이미 선택지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혈액 속 비타민 상태를 검사하여 내 몸에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확인하고 6가지 필수 영양소를 정확하게 충분하게 보충하고 그리고 매일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의 근육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깨나비심이 날새끼아우샤머니.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께 친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제가 한국에서 15년간 축적해온 건강 노하우
노년에도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위한 팁들을 놓치지 않도록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지식은 화면 속에만 두지 마세요. 행동하세요. 당신 자신의 독립적이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요.